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아무 준비 없이 만들어진 청년 희망 펀드가 역시 시작부터 말썽입니다. 하나은행이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청년 희망 펀드 가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은행은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직원들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 희망 펀드가 처음 제안됐을 때부터 정부가 기업들을 동원해서 기금을 모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경쟁이라도 하듯이 직원들을 동원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니 직원들만 애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청년 희망 펀드는 그 취지를 떠나서 취업 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사회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 방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펀드의 구체적인 사용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 일주일 만에 덜컥 기부금 모금부터 시작한 데 대해서 우려도 큽니다. 정부가 모은 기금이 눈먼 던처럼 새지 않으려면 기금 모집 전에 용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으로 어떻게 청년 실업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더욱이 이제는 그 형태마저 과거 군사정권의 관제적 성금 모금과 유사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치적을 마련하기 위한 전시 행정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청년 실업의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청년 희망 펀드가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고시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갈등과 역사교육의 퇴행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만큼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교육과정 개정을 중단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매우 정당한 요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역사과 교육과정은 헌법이 규정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배제하는 반헌법적인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입니다. 독립운동사를 축소하고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 고시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전초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시대 역행적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집착을 벌일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지난 2년간 평균 8천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금액도 놀랍지만 그 규모가 지난 2년간 가계소득 증가율의 2.7배에서 많게는 7.4배까지 이르는 수준이랍니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가계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전월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서민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래 10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거 안정보다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체면치레로 내놓은 뉴스테이는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서 호된 비판만 받고 있고 행복주택 역시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전월세 문제는 그저 시장에 맡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주거 문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을 집값 떠받치기가 아니라 주거 안정으로 전환해서 전세가 폭등을 막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박근혜 정부가 무사안일하게 전월세 대란을 방치하는 동안 국민의 통곡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디지털소통본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예산, 법률 등을 당과 그리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구매하는, 즉 정책을 사고 파는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그 1단계로 10월 5일 국민예산마켓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국민예산마켓을 오픈하기 위해서 우선 펀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당과 민주정책연구원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들까지 참여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예산에 대해서 신청하고 제안한 것이 채택되고 구매되면 그것을 제안하신 국민들에게 그동안에는 정책 전문가에게 용역으로서 지급됐던 정책 개발비를 예산과 정책을 제안한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마 국내 정당사에서는 첫 번째 시도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예산, 법률 10월 5일 국민예산마켓 오픈을 앞두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디지털소통본부에서 국민예산마켓 오픈을 즈음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보고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여러분께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홍보물을 만들었고요. 이것이 최고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손에 잡기가 좀 큰 크기의 홍보물이었는데 이번에는 손에 딱 잡히고 가방에 그리고 여성들의 손가방에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알맞게 제작이 되어서 새로운 정책 홍보물로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추석 귀경길에 국민들에게 저희 당의 정책을 알리는 홍보물로 잘 활용될 것임을 이렇게 보고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보도에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